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일어났던 민족 운동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이 있고 사회 운동, 농민 운동, 노동 운동, 여성 운동, 형평 운동, 그리고 소년 운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소년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방면에 여러 분야에서 민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제일 대표적인 건요,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네,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맞아 들었잖아요. 일제 강점기가 맞아 들었으니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우리나라 이제 백성들이나 인민들이 그 실력이 모자라서 다른 열강들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내면을 깊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민족 자체가 독립을 할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실력이 낮으니까 외국에게서 배워와서 우리가 능력이 되면 독립을 할 수 있다. 즉,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실력을 키울 때까지는 남들의 이제 침략이나 지배를 약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 좋은 취지의 운동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실력을 키우자라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운동으로서 열심히 노력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에는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건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물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의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서 쓰자 좋은 취지가 초반에 있었으나 뒤로 갈수록 상인들이 이러한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준다는 것을 노리고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을 점차 높이면서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당연히 교육을 많이 받아서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밀립대학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는 한국신민학교라고 해서 그 일본인 대학교를 만들게 돼요. 일본인 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맹 캐치 운동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자라는 것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건 양반들밖에 없었어요. 양반들은 항상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맹, 즉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문맹들을 없애자, 그래서 글자를 많이 배워서 교육을 많이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취지의 운동이었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종류의 운동으로는 대학생들이 분하로드 운동이라는 걸 같이 실시했는데, 여기서 분하로드란 말은 민중 속으로라는 말입니다.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나 또는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아이들에게 지식인들이나 대학생들이 가서 문자를 가르쳐주자,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같이 부딪히면서 운동을 일으키자라는 게 바로 분하로드 운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력 양성을 하자라는 취지의 실력 양성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운동.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건 60만세 운동입니다. 언제 일어났냐면 고종의 인산일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 날짜였습니다. 이 장례식 날짜에 맞춰서 이제 60만세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입니다. 그 순종의 인산일 때 일어났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사건을 보기보다는 이 이후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은 이 안에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간의 연합 형성의 기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60만세 운동 때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신간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이상가들이 모여서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같이 일단 독립이라는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간회라는 통합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뭐냐면 광주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한국인 학생들이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일본인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일본인 경찰이 와서 한국 학생만 잡아가게 돼요. 이 일을 계기로 광주에서 크게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신간회에서 뒤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농민운동 보겠습니다.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일은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어요. 소작쟁이라는 건 더 이상 지주 밑에서 원래 땅이 없는 사람들 지주한테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 지주한테 소작료를 내고 싶지 않다. 너무 소작료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농사를 못 짓겠다라고 해서 단체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농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동자 운동에서 대표적인 것은 원산 총파업입니다. 노동자 운동 중에서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산 총파업 자체가 1920년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화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되면 사회주의자들이 이 노동자들과 연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시켜주게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서서히 인식이 깨어나면서부터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를 올려주기 위한 운동 중에서 이들의 운동의 대표적인 모임이 있었는데 이걸 바로 근우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근우회의 성격은 제가 왜 적어놨냐면 신간회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여성들을 통합시켰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내에 일어났던 민족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실력 양성운동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모든 활동들이 거의 1920년대에 일어납니다. 1920년대는 외부에서 어떤 학문이 들어오냐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식인들 안에 파고들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쟁이, 그리고 농민쟁이, 그리고 실력 양성운동, 사회운동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면서 이러한 형태의 민족운동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 적어놨지만 신민회랑 신간회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학생들이 시험에서 잘 틀리는데 앞선 시간에 배웠지만 신민회라는 건 비밀결사단체였고 안창호와 양기탁이 만들었던 비밀결사단체입니다. 신간회랑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신간회는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반드시 주의해서 외워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간회와 성격이 비슷했던 여성단체의 이름은 근우회였습니다. 한 번씩 시험에 잘 출제되거든요. 근우회 같은 경우도. 근우회는 특히 한국사 검정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쯤에 일어났던 모든 사회운동은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종류의 노동쟁의가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어렵겠지만 조금 더 주의해서 보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